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 프로야구가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이제 마음껏 시즌을 즐기면 되는데요. 허준 씨는 혹시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10개 구단을 다 응원합니다. 모든 팀을 다 사랑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가을까지 쭉 계속되는 프로야구 경기.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을 거머쥐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스포츠죠. 야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야구에 얽힌 이야기는 당연하고요. 예, 정말 무궁무진한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야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구의 숨은 과학에서부터 그동안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편으로는 목마릅니다. 두 편 연달아 풍성하게 야구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구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최고의 명승부에 빠질 수 없는 시원한 한방. 오늘 이 시간엔 홈런의 매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타자가 만들어낸 화려한 명장면의 뒷이야기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야구 배트에 숨은 홈런의 공식까지 한국 야구를 이끈 쟁쟁한 스타들의 활약상을 되짚어보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껴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 야구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의 주역 한국 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재박 전 프로야구 감독과 야구 해설위원이자 우석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인 박노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국 야구계의 레전드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김재박 감독님은 저는 선수 시절부터 시작해서 감독님 시절까지도 계속해서 너무나도 팬이었고요. 예. 뭐 한국 프로야구의 유격수는 김재박 감독님을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유격수로 꼽히는 김재박 전 감독. 빠른 발을 이용한 폭넓은 수비는 기본. 상대를 혼란시키는 작전을 선보이며 그라운드의 여우로 불렸던 한국 야구의 레전드. 스포츠 주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재밌는 야구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지금의 김재박 감독님의 인기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건 사실은 기스번트였죠. 네, 스크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말 좀 드릴게요. 네네네. 1982년도 맞습니다. 예, 당시 그 군사 정권 시절에 서술이 8월 때인데 잠실구장에서 일본하고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딱 결승전이 맞습니다. 붙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8회까지 2대1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명승부로 꼽히는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우리나라는 8회 말까지 1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등장한 김재박 선수. 부담을 잔뜩 안고 타석에 섰는데요. 그런데 투수가 던진 공을 개구리처럼 튀어올라 기습번트를 선보입니다. 김재박 선수의 기습번트로 한국은 동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 이 기세를 몰아 한대화 선수는 통쾌한 3런 홈런을 날리며 역전승을 이뤄내는데요. 그렇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은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됐죠. 꼭 한일전만 하면 이 긴장이 되고 초반에는 안 풀려요 주로. 그러다가 중반 후반 가서 제 기억으로도 거진 뭐 한 8할 정도는 역전승을 다 했는 기억이 나요. 제가 한 10년 동안 대표팀을 했지만 네. 그래서 뭐 진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아무리 후반까지 가도 이건 항상 무조건 야구는 이길 수 있는 역전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니, 감독님 그때 설레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역전을만이에요.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네. 이진혁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역전승한 경기 기억나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WBC 때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죠. 한국은 역전승의 대명사, 일본하고 수은 역전이다. 네, 정통입니다. 네, 너무 좋은 전통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을 때가 칼라 TV가 딱 그때 당시에 맞아요. 네, 정확히는 1981년 10월에 칼라 TV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칼라 TV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프로야구가 1982년에 출범을 하게 됐죠. 1982년 3월 27일은 야구 팬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특별한 날로 꼽히는데요. 바로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날입니다. 당시 특집 방송으로 다뤄졌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흥미진진한 플레이와 스타 선수들의 활약으로 많은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경 아나운서 시구 해보셨어요? 아니요, 못 해봤어요. 해야 돼. 조경 아나운서 시구 해야 돼. 아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시구. 저 좀 시켜주세요. 아니 근데 시구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시구가 네. 왜 시작된지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노준의 시구. 네. 그 1910년 그 미국에서 당시 말이죠. 윌리엄 하워드 데프트라는 그 대통령이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는데 지금은 마운드에서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관중석에서 이렇게 시구를 하는 것이 처음 시초였어요. 아 관중석에서 포수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시구를 관중석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1910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관례가 된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야구의 시작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흐름대로라면요, 야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맞죠? 어떤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13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영국에서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크리켓입니다. 과거에 그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지금도 크리켓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것이 유래가 된 거죠. 아하. 그것을 제도화하고 룰을 만들고 1860년대부터 해서 1875년 정도부터 프로야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야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아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에서 제대로 제도화가 됐는데 외국 얘기도 외국 야구들도 외국 야구지만 네. 감독님이 생각하는 한국 프로야구는 이 장면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2004년도 9차전까지 저희가 시리즈 갔을 때 현대 유니콘스하고 현대리 삼성 현대 라이온즈하고. 유니콘스하고 삼성 네. 9차전에 비가 막 소나기가 그렇게 김재박 전 감독이 꼽은 한국 프로야구의 명장면 2004년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와 현대 유니콘스의 경기입니다. 7차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한국 시리즈는 두 번의 무승부로 인해 9차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최고의 경기가 펼쳐져야 할 때 최악의 조건을 만나게 된 양팀. 악천후 속에서도 경기는 진행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김재박 감독은 상대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 직접 마운드 위에 올라오는데요. 이후 다시 흐름을 찾은 현대 유니콘스.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던 끝에 2004년 한국 시리즈 우승은 현대 유니콘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지키는 현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까지 한국 시리즈 2연패를 달성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때가 저는 좀 굉장히 그 기록도 9차전까지 갔고 네. 어려운 경기를 했고 근데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라이온즈랑 네. LG 트윈스의 경기,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는데 뒤지고 있던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 한 방에 동점, 홈런 두 방에 역전하면서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동점인가 그렇고 마양 선수가 아마 그 맞아요. 예, 역전 홈런을 때렸을 겁니다. 네. 200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대결입니다. 9대6으로 삼성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자리 잡은 이승엽 선수.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치며 시원한 동점 홈런을 선사했던 감동적인 순간인데요. 하지만 뒤이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승엽 선수에 이어 타석에 자리 잡은 마혜영 선수.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끝내기 홈런을 날립니다.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끝내기 백투백 홈런. 야구 명장면으로 꼽힐만 하죠. 사실 홈런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힘이 좋은 타자, 덩치가 큰 타자라고 생각하지만 홈런 속에는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박마애가 지름이 7cm입니다. 네. 공도 지름이 10cm거든요. 근데 이것이 동그란 박마에 동그란 공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스윗 스팟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해서 100m 이상의 그 거리를 날아가야 되지만이 이제 홈런이 나오는 맞습니다. 야구 룰인데 공이 배트에 제대로 맞았을 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손맛.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이 손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공이 배트의 스위트 스팟에 맞아야 홈런이 나올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스위트 스팟이란 무엇일까요?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진동이 상쇄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야구 배트뿐만 아니라 골프채, 테니스 라켓에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스위트 스팟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파울이나 땅볼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홈런은 스위트 스팟뿐 아니라 타자의 타격 각도에도 그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홈을 쏘는 운동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는 45도지만 실제 타격할 때 최적의 각도는 약 35도라고 합니다. 야구 배트에서 나오는 홈런의 비결은 스위트 스팟에 잘 맞히고 약 35도 각도로 타구를 날려야 한다는 것 잘 아셨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이제 팔이나 어깨나 이렇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웨이트를 못하게 했는데 다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웨이트를 각 팀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웨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홈런 타자가 되려면 역시 일단 웨이트를 많이 가져가야만 맞다. 그 파워가 뭐 한 60, 70%만 쳐도 100%의 거리가 나간다는 네. 이제 그 파워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홈런은 손에 오는 느낌. 요게 좀 다른가요? 스윙 스팟을 탁 치고 이거 홈런이다. 저는 해봤습니다. 오. 홈런 근데 저는 알루미늄 배트로 홈런을 쳐봤는데 맞는 순간 딱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손에 그 딱 맞는 순간에 그 손에 딱 나가는 순간에 그 네. 감이 벌써 옵니다. 딱 오면 이거는 이제 넘어갔다. 갔다. 됐다. 물론 그 펜스 앞에서 잡힐 수도 있고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전준우 선수. 예. 갔다! 당장 갖다 던지고 두 손 들고 점프하는데 타석에는 전준우 있습니다. 자, 잡아 당긴 타고 좌측에 크게 본인은 잘 맞았다 싶어도 네. 그 포인트에 조금 잘못 맞는 네. 면이 있거든요. 본인은 잘 맞았지만 그렇지만 볼은 가다가 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맞아가지고 임팩트 되고 네. 홈런이 가는 그 감각은 좋습니다. 진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요, 보면은 배트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부러져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끝에 맞는다든가 아니면 맥혀가지고 네. 이럴 때는 그 공의 그 스피드의 회전에 의해서 뱃이 이제 네. 잘 부러지죠. 네, 타자의 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프로야구 역사상 지나쳐서는 안 되는 스토리가 있죠. 한국 야구사에 짙은 흔적을 남긴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박노준 교수님이 고교 선수를 뛰던 7, 80년대 야구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도 이 라이벌은 존재했겠죠? 그럼요. 라이브가 볼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김건호 선수가 있었고요. 한 네. 팀에는. 그다음에 상대팀에는 이제 경북고등학교의 성준 투수. 성준 투수. 예, 지금 삼성 라이온즈 투구폼 어마어마하게 느리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당시 성준 선수는 경북고등학교 선수였는데 정말 그 조용하고 열심히 하고 네. 기량도 훌륭했던 네.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 1981년은 고교 야구의 최전성기 시절이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박노준 선수가 있었던 설린상고와 성준 투수가 있던 경북고, 이 두 학교는 여러 대회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라이벌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1981년 봉황기 결승에서 박노준 선수는 안타까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박노준이 빠진 그날의 경기는 경북고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성준 선수는 인터뷰에서 박노준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김재박 감독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여지껏은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 선수한테는 지기 싫었다. 난 라이벌은 이 선수였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별로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내 라이벌은 없었다. 아니 제왕의 자세답습니다. 홈런 치고 뭐 이런 타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갑자기 또 물으시니까 네네. 예전에 이렇게 선수들의 라이벌 관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양준혁 선수, 이승엽 선수, 와. 이종범, 이대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타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양신, 이승엽 이런 선수들 대표적인데 사실은 그 양준혁 선수가
임팩트는 그다지 크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대편수 나가서 이렇게 이승엽 선수와 같이 네, 해줬다든지 맞습니다. 네네네. 국내에서 어떤 큰 타이틀을 계속 연속으로 했다든지 타율 왕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임팩트가 없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꾸준함의 대명사 양준혁 선수는 기록의 사나이로 재조명받게 되는데요. 은퇴하기 전까지 16년 연속 세 자릿수의 안타를 기록하고 올스타전 최다 출전으로 눈길을 끌었죠. 게다가 역대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까지 거머쥔 양신 양준혁 선수. 그의 기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2135번의 경기 출전으로 통산 타율 기록 3할 1푼 6리, 최다 안타 기록 2318안타, 351번의 홈런, 최다 득점 기록 1299득점 등 진기록을 세운 양준혁 선수. 최다 기록을 보유한 사나이 맞습니다. 근데 양준혁 하면 따라다니는 이름이 네. 투수에선 선동열 최동원이라면 타자에선 양준혁 이종범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양준혁 선수의 최대 라이벌 제가 참 헤드 타이거즈 시절에 참 좋아했던 이종범 선수가 있는데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범 네. 선수 얘기요. 네, 이종범 선수는 그 바람의 아들 혜태 그걸 불렸고 그 입단 첫 해에 뭐 득점 1위와 한국 시리즈 MVP까지 하고 역시 엄청난 기록을 세운 이종범 선수의 기록 되짚어보겠습니다. 1994년 타율, 득점, 안타, 도루, 출루율 1위를 달성하며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 뒤이어 1996년과 97년에도 득점과 도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종범과 양준혁 이 둘은 90년대 한국 프로야구 타자의 양대 산맥, 쌍두마차로 불리면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때요? 두 선수 역대 라이벌이라 불릴만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선수,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얘기를 아유. 빼고 가면 섭합니다. 국민이 네. 붙었는데 앞에.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 타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승엽 선수가 그 현장 경기장에서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만은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굉장히 임팩트한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기 그쵸. 때문에 한 방이 간절할 때 믿고 보는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승부사의 기질은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뷔 때부터 좌타 거포로서 두각을 나타낸 이승엽 선수.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그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2003년 56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이승엽 선수 국민 타자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 체구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네.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또 정말 성실하게 큰 부상 당하지 않고 몸 관리 해오면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야구계에서는 자랑스러운 존재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승엽 선수도 선수 생활이 꽃길만 걷지는 않았었죠. 하여튼 그 이승엽 선수도 조금 가로막는 아주 어려운 길이 또 있었어요. 놀라운 기록으로 2004년 일본으로 진출하게 된 이승엽 선수. 하지만 타지에서 접한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부고와 예상치 못했던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2008년 타율 2할 4푼 8리, 8홈런, 27타점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이승엽 선수, 여기에도 숨은 뒷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할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이었는데 굉장히 부진하니까 2군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군에 있었는데 만약 이승엽 선수가 1군에 올라왔더라면은 올림픽에 참가를 못했어요. 못했겠죠. 하라 감독이 당시 이승엽 선수가 필요 없다. 우리 1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것을 갖다가 이승엽 선수가 오히려 국제대회에 나가서 감을 찾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합류를 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예선전까지도 22타수 3안타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이승엽 선수.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나 싶었던 순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앞선 타자들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이승엽 선수.
8회 동점 상황에서 기적적인 2점 홈런으로 2를 치고야만 이승엽 선수. 믿고 맡겼더니 해낸 역시 국민 타자였습니다. 그의 활약상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죠. 끝까지 믿고 맡겼더니 결국 마지막에서 승리를 해냈어요. 해냈잖아요. 와. 그때 인터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그 인터뷰 보세요. 맞아요. 얘기를 하다가 이 홈런으로 좀 많은 것도 너무 비판하고 미안해서 국민 타자의 이름을 걸었는데 국민들한테 네. 실망감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역시 스타는 중결 일본하고 할 때도 그랬고요, 큐바하고 할 때도 그랬고 네. 결국 홈런으로 또 네. 또 뭐 맞아요. 그 갚아주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선사를 하고 네. 결국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마지막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대호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국민 타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선의 4번 타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투수의 공은 그의 배트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요. 구장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타격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2010년 타격 7관왕의 기록을 세운 이대호 선수. 그런데 그해 또 다른 엄청난 진기록을 탄생시켰다는데요. 2010년 8월 1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무려 7경기째 연속으로 홈런을 기록했고요. 2010년 8월 13일 기아와의 대결에서는 8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인 2010년 8월 14일에는 9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세계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대호 선수,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합니다. 한 5경기, 6경기 연속 계속 날마다 안타를 치는 것도 어려운데 9경기 연속 홈런을 때린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이것을 과거에 8개가 세계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이대호 선수가 깼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깼죠. 돈 받는 거요. 150억.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대호 선수가 한미일 다 풀어 거치고 와서 부산 팬들한테 다시 이제 앞으로 4년간 열심히 또 이제 FA 계약해서 네. 봉사를 할 텐데 정말 부상 당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앞으로도 뭐 좋은 기록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모든 팀의 모든 잘하는 선수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들은 올해 좀 눈여겨볼 선수 누구를 좀 지목을 해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저기 아미 삼성에서 기아로 옮긴 네. 최용우 선수. 그 이대호 선수 전에 기록 갖고 있던 예. 100억, 100억이잖아요. 예, 100억 선수 또 그 선수 뭐 물론 이대호 선수는 뭐 잘할 걸로 네. 믿고 네. 또 뭐 김태균 선수 하나에 네. 뭐 주로 역시 잘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도 또 기대를 많이 갖고 또 팬들도 맞습니다. 또 각 그 좋아하는 팬들이 기대를 하죠. 네. 네. 우승을 조심스럽게 점치신다면 그 두산이 네네, 요 강팀이었죠. 강팀이 됐기 때문에 또 두산이 또 뭐 강하지 않아요.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지난해에는 1위 두산과 12 KT가 2할 7푼 7리의 승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6할 때인데 KT는 3할 때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 KT가 시범 경기에서 지금 그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 1위와 10위의 승차가 줄어드는 프로야구는 당연히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고 다른 때보다도 10개 구단 모두가 투타에 걸쳐서 100만 불 이상 되는 외국인 선수를 많이 잡아왔어요. 오. 그리고 또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자극받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조윤경 아나운서처럼 아쉬워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야구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다 해드렸던 이야기 모두 전해드릴 텐데요. 전설의 투수편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영원한 타자 김지박 감독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밌었고요. 그 옛날 또 기억이 많이 또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또 뭐 야구가 정말 그
우리나라의 참 국민 스포츠죠. 스포츠가 네. 이제 계속 이어지고 정말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노력하고 그러면 더 정말 우리나라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겠나. 물론 원래 뭐 좋은 결과가 그들 위해서 안 났지만 또 그런 게 또 약이 되고 그럼요. 예, 앞으로 또 희망이 있으니까 네. 네. 뭐 우리 후배들이 또 잘할 거라고 믿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 존경하는 감독님하고 82년대에 같이 대표 선수를 했던 그 네. 연으로 시작이 돼서 그런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기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야구 상식을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많이 미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